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벌써 15년도 더 된 일이지만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국제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열쇠예요. 이 위기를 모르면 현대 경제를 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오늘 저와 함께 이 거대한 경제 위기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미국이라는 한 나라, 그것도 주택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문제가 순식간에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쓰나미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죠. 이 거대한 도미노 게임의 첫 조각부터 마지막 조각까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겠죠? 이 거대한 위기의 이야기는 바로 미국 주택시장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이름부터가 좀 낯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수님, 서브프라임이 도대체 뭐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좋으면 프라임 등급이라고 하잖아요. 서브프라임은 바로 그 반대, 즉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은행들이 이분들한테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신용이 좀 낮아도 괜찮습니다. 집만 담보로 잡으면 돈 팍팍 빌려드립니다. 대신 이자는 엄청 높게 받았죠. 위험이 큰 만큼 수익도 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미국의 부동산 파티가 뜩나가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뚝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비싼 이자를 감당 못하고 집을 포기하기 시작한 거죠. 에라 모르겠다. 이자 내놓으니 그냥 은행 너 가져라 하면서요. 이렇게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죠? 아니, 그냥 미국 은행 몇 개가 손해보고 끝나면 될 문제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위기로 번졌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금융공학자들이 만들어낸 증권화라는 아주 위험한 마법에 있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상식적으로 위험한 대출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그쵸, 불량식품 같은 건데 누가 사겠어요?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바로 그 위험 자체를 아주 그럴싸하고 매력적인 금융상품으로 포장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는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법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MBS라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투자은행들이 말이죠. 수천 개의 주택담보대출을 하나의 큰 바구니에 마구 담아서 종합선물 세트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 안전한 프라임 등급 대출이랑 위험천만한 서브프라임 대출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위험을 분산시켜서 안전합니다 라고 광고하면서 전 세계에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한술 더 떴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MBS 바구니들을 다시 한번 거대한 미스터리 박스 안에 넣고 또 섞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CDO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용물이 뭔지 도저히 알 수 없게 만드니까 신용평가사들조차 제대로 보지도 않고 트리플 A, 최고 안전 등급을 줘버린 거죠. 그러자 전 세계 연기금 같은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들까지 와, 안전한가 보다 하고 이 위험한 폭탄을 사들이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 미스터리 박스가 혹시라도 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상품까지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바로 CDS라는 건데요. 이 박스가 터지면 우리가 돈을 물어줄게 하면서요. 근데 이게 진짜 보험이 아니었던 게 문제예요. 이건 위험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이라는 바이러스를 전 세계 금융 시스템 곳곳으로 퍼뜨리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금융상품들은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거대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해버렸습니다. 이제 작은 충격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도미노가 세워진 셈이죠. 2008년 9월 15일, 역사적인 날이죠.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을 선언합니다. 바로 그 위험한 미스터리 박스에 가장 많이 투자했던 은행 중 하나였죠.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미국,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주가 지수가 보이죠.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2008년 9월 직후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불이 얼마나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졌는지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원 달러 환율인데요. 2008년 후반기를 보세요. 환율이 정말 무섭게 치솟죠? 900원대였던 환율이 순식간에 1,500원을 넘어섭니다. 위기를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위험하다 하면서 돈을 빼서 달러로 바꿔 도망가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 경제에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교수님, 그냥 은행들이 욕심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볼 시간인데요. 이 위기는 단순히 몇몇 은행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라는 퍼즐을 맞추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조각이 있습니다. 첫째, 통제를 벗어난 금융혁신과 도덕적 해이. 둘째, 너무나 긴밀해 젖은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글로벌 불균형입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금융혁신이 너무 빨랐습니다. CDO처럼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괴물 같은 상품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는데 정부의 규제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어요. 게다가 은행들은 어차피 우리가 사고쳐서 망하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구해주겠지라는 생각, 즉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위험한 도박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너무나 끈끈하게 거의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거미줄처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리먼 브러더스라는 거미 한 마리가 죽자 그 충격이 거미줄 전체를 흔들어서 다른 나라의 멀쩡한 은행들까지 위협하게 된 겁니다. 세계화가 위기를 확산시키는 KTX 역할을 한 셈이죠. 마지막 원인은 바로 글로벌 불균형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저축을 많이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전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럼 미국엔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금리가 싸지는 거예요. 이 값싼 돈의 홍수가 결국 미국의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핵심 연료가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솔직히 좀 복잡하고 머리 아팠죠? 하하.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얽혀고 설킨 복잡한 경제학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렌즈와 같거든요. 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2008년의 위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때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다가올지 모를 다음 위기에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이 어려운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해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